동생과의 대화는 마음 챙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알아차림의 기회가 되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다. 그건 나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즉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불면증으로 괴로워할 당신은 본격적으로 명상이나 마음챙김, 그리고 그 효과를 설명하는 뇌과학을 접하기 전이었지만 이들에 못지않게 굉장한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Rising Strong이었다. 영어 공부방을 준비할 때라 공부도 할 겸 뜻을 모르는 단어들을 표시해가며 원서로 읽었는데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상태로 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동굴에서 따뜻한 빛 한 줄기를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지만 내가 얻은 혜택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사고의 전환, 여유, 유연함이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될 때의 사고의 전환, 여유, 유연함 말이다. 지나고 보니 이것들은 마음챙김과 맞닿아 있던 것 같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엄청난 인생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브레네 박사는 넘어졌을 때 잘 일어서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The Reckoning, 알아차리기, The Rumble, 파헤치기, The Revolution, 실생활 적용. 1단계, The Reckoning.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뭔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궁금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게 뭔지 알아차리고 호기심을 갖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건 결국 제대로 마주하고 이해해보겠다는 용기다. 브레네 박사는 상처는 특히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하게 된다고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알아차리는 것보다 상처를 주는 것을 더 잘하고 그걸 더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상처를 전가하는 대상이 언제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보이는 신호가 뭔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몸의 반응이라든가 특정 상황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 하는 말들 같은 것들을 평소에 잘 관찰해두자. 찌질하고 못나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나를 이해하자.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다. 나의 감정적 반응을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과 이해의 대상으로 바꾸는 연습. 그게 첫 단계다. 2단계, The Rumble. 다음은 우리가 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파헤치는, 즉 검증하는 단계다. 어떤 상황, 이 상황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뭘 모르고 뭘 더 알아야 하는가? 혹시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브레네 박사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뇌는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무엇이 또는 어떤 사람이 안전하고 위험한 것인지, 좋고 나쁜 것인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파악하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빨리, 때로는 성급하게 그 판단에 이르도록 인간의 뇌가 진화된 것이다. 상황 파악을 위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나만의 결론을 결정해버리는 것은 간편하고 쉽지만 오해, 왜곡, 감정 억누르기, 상처, 회피와 같은 대가가 따른다. 생존 모드의 뇌는 불편함과 취약함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편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다. 진정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나의 감정과 기분을 잘 이해하고 지어낸 이야기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 3단계, The Revolution. 방금 본 1단계 감정을 알아차리고 2단계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없는지 검증하고 바로잡는 것. 이 과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The Revolution, 혁명이다. 브레네 박사는 인터뷰를 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이 Rising Strong 프로세스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부부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육아할 때, 한 회사의 리더로서 조직을 운영하고 팀으로서 일을 할 때, 연인이나 친구, 공동체 내 관계 등 우리의 실생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서로의 감정, 기분, 상태를 알아차리고 상황을 파헤치며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할 때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다. 여기에는 존중, 연민, 유대,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의 불안, 두려움, 상처 등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취약함을 마주하고 끌어안으면 힘든 상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도망가려고 지어낸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더 건강한 방향으로 써나갈 수 있고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정직하게 잘 연결될 수 있다. 인생이 때때로 힘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건 대부분 알고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때로는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잘 바라봐주고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을 조물락조물락 해보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사고의 전환, 여유, 유연함이라는 혜택이었다. 때로 삶이 견디기 힘든 것이라 느껴지게 하는 우리의 취약함이 사실은 충만한 삶을 구성하는 특별하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고의 전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힘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여유. 외부 상황에 대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든 감정과 생각을 요리조리 검증하고 왜곡된, 지어낸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더 건강한 이야기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함.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였던 테드 영상의 제목은 The Power of Vulnerability, 취약함의 힘이다. 그래, 불안, 우울, 두려움, 수치, 상처, 역경, 분노의 비가 쏟아지고 있구나. 맞아보자. 사원은 용기를 내어 이 빗 속에 서 있는 나에게 있다. 비를 다 맞고 나면 지친 나를 다정하게 돌보고 재정비를 하려는 나에게. 마음 챙김은 감정의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감정을 자각하기만 해도 전전두피질이 편도체의 자동적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점점 더 달래게 되어 압도적인 감정들의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동생과의 대화로 돌아와서 그것은 단순히 누구의 삶이 혹은 그 방식이 더 나았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다른 삶의 방식도 있는데 나는 각성, 긴장, 불안, 걱정을 원동력 삼아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다가 방전이 된 나를 위로하고 연민하는 것, 그렇게 살아서 좋았던 점은 인정해주는 것. 꼭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은 아닌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친절과 연민의 시선으로 지난 날을 바라보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 의지하고 있던 부정적 에너지를 인지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봐도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 어느 정도는 꽤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들이 다시 잠을 자는 데에 도움이 된 것이다.